자, 그럼 문화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문화라는 단어를 주변에서 쉽게 듣기도 하지만 또 쉽게 사용합니다. 이 누군가와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쉽게 등장하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무슨 문화라고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는 문학이나 음악, 그리고 그림, 이런 예술적인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술을 소비하는 것을 두고 문화 생활을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문화는 이와 같이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협소한 의미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협소한 의미로서의 문화 외에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문화, 대중문화, 한류문화, 서양문화, 청소년 문화 등이 그런 예들이겠죠. 이처럼 우리는 문화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이 문화는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 의미도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지역마다 아니면 나라마다 해당 지역과 나라의 문화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한 정의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또 시대마다 모두 다른 문화적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문화는 또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이해해야 할까요? 자, 우선 문화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가 영어로 컬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문화의 어원은 밭을 갈아서 경작한다 라는 뜻의 라틴어 컬투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화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컬처가 바로 라틴어의 컬투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컬투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인 행동과 반대되는 문명화된 행동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고요. 시간이 더 지난 후에는 상류 계급의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기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19세기가 되면 훌륭한 예술이나 음악, 그리고 사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 문화의 개념은 대중문화의 발달과 함께 세련되고 교양 있는 그리고 고급스러운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화의 어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선 문화의 의미는 크게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와 그리고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의 문화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이나 예술 분야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정신적 혹은 물질적으로 진보된 상태나 세련되고 그리고 교양 있는 모습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쉬운 예로 문화인, 문화생활, 문화시설, 문화행사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뉴스의 문화 카테고리도 이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폭넓은 의미로서의 문화입니다. 자,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란 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과 그리고 사고 방식 등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보다는 이 문화가 포함하는 대상이 매우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전통 문화, 청소년 문화, 혹은 기독교 문화, 한국 문화, 서양 문화, 대중문화 이런 표현들이 다 이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문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곧 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자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문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문화인 것과 그리고 문화가 아닌 것은 어떻게 다르고 또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문화인 것이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한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이 사람이 후천적으로 학습한 행위나 공통된 생활 양식,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생활 양식을 우리는 문화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나 어른을 보고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고 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양식인 것이죠. 반면 문화가 아닌 것은 이 인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닌 선천적인 특성이나 그리고 생물학적 본능, 욕구에 의한 행동, 개인적인 취향이나 습관 또는 버릇에 의한 행동, 그리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동 등을 가리킵니다. 쉬운 예로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졸려서 하품을 하는 행동, 혹은 개인적으로 말을 더듬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개인의 습관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성이나 아니면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문화라고 하지 않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후천적으로 학습한 생활 양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문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물질 문화와 그리고 비물질 문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질 문화란 이 물질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해낸 물질적인 측면, 즉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형상을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문화는 인류가 출현한 이후 생겨난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인류학에서는 이러한 물질 문화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컨대 이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는 문화는 관습, 신앙 등은 물론이고 손도끼, 쟁기 등의 구체적인 사물뿐 아니라 불을 피우는 것, 고기잡이 등의 기술까지 포함하는 인간 고유의 사물과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한 모든 것들이 물질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인 폴란드 출신의 말리놈스키라는 사람은 이 물질 문화는 모든 문화 요소에 있어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물질 문화를 다른 문화 요소와 분리해서 연구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 비물질 문화는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루어낸 정신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인 문화를 가리킵니다.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물질 문화는 물질 문화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물질 문화는 크게 제도적인 요소와 관념적인 요소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제도적인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물질 문화 중 이 제도적인 요소라는 것은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 문화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혹은 이 원리를 말하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전체로서의 사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습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적 이 요소, 예를 들면 가족제도, 혼인제도나 친족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법률제도나 교육제도 등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관념적 요소입니다. 이 관념적 요소는 상징 문화를 말하며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지식과 가치 그리고 태도 등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신화나 철학, 문학, 종교, 예술, 윤리, 신앙, 언어 등 인간이 자기 자신이나 자연, 사회 등에 대하여 지니는 관념적인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비물질 문화의 관념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의욕을 고취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표나 행위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종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종교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목표나 행위의 옳고 그름 등 가치관의 측면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해보면 이 형체가 있는 물질 문화든 아니면 형체가 없는 비물질 문화든 이 문화라는 것은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문화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후천적으로 학습한 생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각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전달되고 또 지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마다 모두 독특한 문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형성된 문화는 또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고 또 중국에는 중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상호 이해를 어렵게 하기도 하며 나아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